점심시간. 아이까지 생겼는데 네가 결혼한다고 하는 건 아니지? 주승이가 얘기한다고 기다리랬는데 네가 순순히 놔줄 성격 같지도 않아서 내가 임신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직접 찾아왔어. 아무리 네가 먼저 만났었다 해도 사랑은 움직이는 거 아니겠니? 지금 나랑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마음이 더 클 텐데 아무리 버텨봤자 너만 손해야. 그러니까 인정하고 주승이한테서 떨어져.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오네. 나 올해 3제인가? 아니면 누가 내 인내심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려고 작정하기라도 했나? 결혼 한번 하려다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끊임없이 겪네, 거지 같게. 그래, 너한텐 충분히 거지 같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일어날 일은 언젠가 일어난다고. 처음부터 너랑 주승이는 결혼할 인연이 아니었던 거 아니겠니? 내가 몇 년이라도 더 산 언니니까 충고 하나 해줄게. 얘, 정신 차려. 너 이렇게 현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질질 끌다간 사람들한테 상간녀라고 욕 처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건 결국 너야. 이유야 어찌됐던 이미 애 아빠인데, 안 그래? 아이씨, 회사 앞이라 어떻게든 참으려고 했는데 얘기하는 꼬라지를 보니 빡쳐서 더는 못 들어주겠네. 저기요, 들어보니까 그쪽도 결국엔 결혼할 여자까지 있던 임자 있는 남자인 거 다 알면서도 더러운 성욕을 이기지 못해 임신까지 해버렸으니 어쩔 거냐 배째라 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가 저랑 무슨 상관이라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내로남불서를 귀한 점심시간에 밥도 못 먹게 사람 붙잡아 놓고 하세요? 그렇게 아무한테나 말하고 싶으면 그쪽 뱃속에 있는 애한테나 하세요. 뭐? 좋게 끝내려 했는데 너 지금 말 다 했어? 네가 그러니까 주승이가 다른 마음을 품었던 거야. 그건 알고 이러니? 어쩜 여자애가 말하는 수준이 이렇게 낮을 수가 있는지 너희 만나는 동안에도 어때 왔는지 안 봐도 알겠다. 그러는 당신은 뭘 제대로 알고 이러니? 지금 나한테 이럴 때가 아니야, 이 불쌍한 년아. 그러게, 한주승이란 놈을 도대체 뭘 믿고 덜컥 임신부터 하니? 불쌍한 년? 나보단 네가 더 불쌍하지. 사내 연애 때문에 회사 내에서도 입장도 있을 테고 만난 기간도 있으니까 마음은 이미 다 식었는데 그만하자는 말은 미안해서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 꺼낸 건 알고 있니? 오죽 싫었으면 나랑 이랬겠니? 여자로서 자존심은 안 상해? 그렇게 헤어지자는 말도 못할 정도로 마음 약하고 여린 주승이가 너랑 마무리도 못 지었는데 무작정 나를 책임지겠다고 혼인신고부터 할 수 있었겠어? 네가 발목 잡아서 아직까지 못한 것뿐이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네 처신이나 똑바로 해.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뭘 제대로 알고나 말해. 결혼한다고 신나서 회사에 떠벌리고 다닌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끔뻑 죽는 한주승이니깐. 식장이며 스튜디오며 드레스샵이며 하나부터 10까지 다 비교해가면서 투어 다니는 예비 신랑은 걔밖에 없을걸? 정신은 너나 차려. 나랑 결혼 준비하면서도 너랑 그 짓거리를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은 왜 못하니? 임신한다고 해서 뇌수포가 죽는 거 아니잖아. 달려있는 머리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아. 야, 보자니까 이게 진짜? 너 지금 주승이랑 나를 서로 이간질 시키려나 본데 소용없어. 네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아무리 애를 써도 열등감 느끼고 분해서 막말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 그렇게 해서라도 네 마음이 조금 나아진다면 원하는 만큼 해봐, 어디? 하긴 너 같은 년한테 말을 하느니 벽에 대고 말하는 게 낫겠지. 근데 이거 하나만 좀 알고 떠들어줄래? 난 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거든. 지금도 한주승하고 엮였던 시간들이 충분히 후회스러워. 내 인생에서 한주승이란 사람을 알기 전으로, 아니 최소한 청혼받는 날로 돌릴 수만 있다면 악마한테 내 목숨이라도 갖다 바치고 싶을 정도니까. 1년 전. 여보세요? 윤대리 출근하고 있지? 오늘 긴급회의 잡혔다는 얘기 못 들었어? 본부장님까지 직접 모신다니까 평상시처럼 대충 하고 오지 말고 꼭 이쁘게 하고 와야 해. 알겠지? 네? 갑자기 긴급회의라고요?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데 저희 새로 들어간 프로젝트도 없잖아요. 그런데 본부장님까지 오신다고요? 그거야 나도 모르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야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러니까 이쁘게 하려면 시간 촉박하니까 빨리 일어나서 지금부터 준비해. 얼른. 아니 팀장님, 긴급회의랑 본부장님까지는 그렇다 쳐도
그거랑 제가 이쁘게 하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지금 평소 출근할 때 일어나는 시간보다 2시간이나 빠르다고요. 어제 드라마 보느라 늦게 잠들었는데. 윤대리, 사람이 얘기를 하면 좀 들어라 좀. 내가 언제 윤대리한테 도움 안 되는 소리 한 적 있어? 나머지 준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출근하면 회의실로 바로 오기만 하면 돼. 알겠지? 그럼 그렇게 알고 끊는다. 이따 봐. 여보세요? 팀장님. 뭐가 급하시다고. 그나저나 도대체 뭔데 생뚱맞게 없던 회의가 생기고 이쁘게 하고 오래? 월급쟁이는 하라면 해야지. 자, 준비하자, 윤승아. 잠시 후. 출근하는데 갑자기 이쁘게 하라니 될 리가 없잖아. 하다 보니 너무 촉박해져선 늦진 않았는데 벌써 다들 오신 건 아니겠지? 대리 주제에 찍히기 싫다, 제발. 본부장님보다 먼저 도착하게. 숨차. 근데 왜 불이 꺼져 있지? 아직 안 오셨나? 이상하다. 윤 대리님 축하드려요. 진짜 윤대리님의 날이네요. 오늘 진짜 이쁘세요. 허허, 회사 생활 20년 동안 이런 일은 또 처음인데 생각보다 좋구먼. 허허. 윤대리 축하하네. 두 사람 아주 보기 좋아. 허허. 아니, 과장님, 팀장님, 이게 다 뭐예요? 꽃다발은 또 뭐고? 긴급회의라면서요. 본부장님께 해드려야 할 걸 저한테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윤 대리님, 일단 이쪽으로 오셔서 저기 좀 보세요. 한주인님이 아까부터 계속 기다리고 계셨는데 못 보셨어요? 빨리요. 한주임님? 한주임님도 계셨네요? 예, 있었습니다. 저 잠시만 거기서 제 말을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그럼요. 말씀하세요. 승아야, 안녕? 나 주승혜 오빠야. 회사에서는 꼬박꼬박 대리님이라고 호칭 붙여서 불렀는데 승아라고 하니까 괜히 어색하고 부끄럽다. 다른 회사에서 이직해 적응도 잘 못하고 어리숙해 있는 날 츤데레처럼 챙겨주던 모습에 반해 혼자 짝사랑하다가 회식 자리에서 술의 힘을 빌려 고백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만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간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 소심하기만 한 나와는 다르게 뭐든지 척척 해내고 때로는 사내대장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내 여자친구지만 참 멋지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사람이라 생각했었어. 어떻게 너 같은 여자가 나를 만나주는지 평생의 행운을 여기다 다 쓴 것 같고 하루하루 감사해. 그래서 말인데 승아야, 내가 정말 너에 비해 너무나도 부족한 남자라는 걸 스스로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내게 찾아온 행운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한 번 더 욕심을 내보고 싶어. 앞으로 살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만 있다면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거든. 그 힘을 얻어서 평생 너 하나 어떻게 해서든 지켜줄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결혼하자, 윤승아. 함수님 대박. 언제부터 생각해 오신 거예요? 멘트랑 박력 완전 장난 아니다. 프로포즈 반지까지 완벽하다. 윤대리, 내가 뭘 했어? 이쁘게 하고 그랬지? 내 말 들어서 나쁠 거 없다니까. 허허, 이거 참 우리 마누라한테 괜히 미안하구만. 뭐하나, 윤대리 빨리 좋다고 대답해주고 손 내밀어줘야지. 이러다 한대리 팔 떨어지겠네. 허허. 오빠도 진짜 반지 껴주려면 일어나서 날 봐야지. 언제까지 무릎 꿇고 바닥만 쳐다볼래? 나도 좋으니까 얼른 반지 껴줘. 이런 재미로 서프라이즈 하는 거 아니겠어? 솔직히 사내 연애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두 사람은 예외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오히려 앙숙인 줄 알 정도로 윤대리가 한주임을 얼마나 잡아대는지 보는 내가 다 무섭다니까. 남자친구면 실수해도 어느 정도 넘어갈 건 넘어가주고 그래야 하는데 어찌나 칼 같은지. 어허, 그래서 나는 두 사람이 이런 사이인지 얼마 전에야 알게 됐잖아.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러니까요. 사내 커플이라 선입견 생기기 마련인데 칼같이 공과 사 구분하니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두 분 정말 보기 좋고 너무 부러워요.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다니. 전 그럴 자신이 없어서 아예 사내 연애는 생각도 안 하는데.
윤대리랑 한주희만 예외라고. 아까 얘기할 때 뭐 들었어? 사내 연애 반대라니깐. 저 두 사람처럼 결혼까지 할 거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마라. 연애의 끝은 결혼 아니면 파국이니까. 알겠지? 우리 웃는 얼굴로만 봅시다, 다들. 허허,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자, 프로포즈도 성공적으로 끝났으니 이제 그만 정리들 하고 회사에 왔으면 일들 해야지. 결혼 축하 파티는 이따 퇴근 후에 다시 모여서 하자고. 특별히 내가 두 사람을 위해서 한턱 쏠 테니까. 허허. 몇 달 뒤. 오빠! 오빠! 주승 오빠! 오빠! 한주승! 안 들려? 깜짝이야. 승아야, 아니, 윤대리님 언제 오셨어요? 회사 바뀐데 윤대리가 뭐야. 그나저나 핸드폰으로 뭘 보고 있었길래 저기서부터 계속 부르면서 왔는데도 듣질 못해? 에이,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고 있었어. 엥? 반응이 왜 이래? 난 그냥 장난으로 물어본 건데 놀라면서 핸드폰 숨기니까 왠지 더 수상한데? 오빠 다른 여자랑 연락했지? 솔직히 말해라. 여자라니. 야, 윤승아. 넌 내가 다른 여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나는 진짜 바람피는 남자 새끼들이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그런 놈들이랑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 오빠? 왜 갑자기 화를 내? 당황스럽게.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으면 물어볼 수나 있었겠어? 당연히 아닌 걸 아니까 말한 거지. 오빠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뭐가 돼. 장난 한 번 쳤다가 되게 무한해지네. 알겠어. 나는 그냥 농담으로 던진 말인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다신 안 할게. 아니, 내가 또 언제 그렇게 화를 냈다 그래. 그냥 나한텐 여자라고는 승아 너 하나밖에 없는 게 뻔한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니까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온 거야. 내 주제에 어떻게 너 같은 여자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겠어. 안 그래? 그러니까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 알겠어. 나는 그냥 오빠가 요즘에 밥 먹을 때도 그렇고 핸드폰 보고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았는데 오늘도 카페에서 만나기로 해놓고 나 오는 줄도 모르고 핸드폰 보길래 진짜 장난으로 한 말이었어. 오빠가 싫어할 줄도 모르고. 내가 생각이 짧았나 보다. 앞으로는 조심할 테니까 오빠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알겠어. 나도 당황할 때도 큰 소리 낼 일은 아니었는데 미안해. 그리고 요즘 핸드폰만 보고 있었던 건 사실 결혼 준비하면 여자들이 많이 힘들다길래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그랬어. 승아는 회사 일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까지 언제 해? 내가 미리 봐놓고 괜찮은 것들만 추려놓으면 나중에 결정하기가 훨씬 수월하잖아. 근데 진짜 내가 알아보니까 결혼 준비가 왜 힘들다는지 알겠더라.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다 알아보고 비교해봐야 하고 끝이 없어. 헐,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장난이나 쳐서 오빠 기분 상하게 해버렸네. 역시 이렇게 날 생각해주는 사람은 오빠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인데 결혼은 언제 준비하나 하고 혼자 걱정하고 있었거든. 내가 했어야 했는데 오빠한테만 다 미루는 것 같아서 어쩌지? 에이, 둘 중 시간 많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따로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승아랑 함께할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게 되는 걸. 그리고 회사에서 승아 직책도 있는데 일이 많은 건 당연한 거지. 이런 말하기 창피하지만 회사 다니면서 결혼 준비하면 힘드니까 출퇴근 시간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집부터 합치자고 하고 오빠가 돼서 승아보다 신혼집에 돈도 적게 보태고 이런 거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지. 으유, 진짜 별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한다. 오빠도 아까 그랬잖아. 따로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나 해도 상관없다고. 내가 먼저 회사에 입사했으니 승진이 빠를 수밖에 없고 경력이 차이 나는 게 당연하잖아. 어차피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살 집인데 누가 돈을 더 내는 게 무슨 상관이야? 안 그래? 난 오빠 능력이나 돈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게 아니니까 혼자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 알겠지? 승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잘 알지. 그런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걸. 요즘에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더 결혼은 현실이라는 게 와닿더라. 집이야 어떻게 해결했다 해도 신혼여행까지 미리 예약해야 하는 데서 승아가 결제했는데 앞으로 쓰드메, 식장 등등 돈 들어갈 게 아직도 한참 남았잖아. 승아가 어릴 때부터 이 회사 들어와서 힘들게 일해서 모아온 돈이라는 걸 아니까 이걸 쓰지 않게 하고 싶었는데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더 한심하고 초라하게 느껴져. 아, 오빠 혼자서 하는 결혼이 아니고 우리 같이 하는 결혼인 거야. 그럼 두 사람이 같이 힘을 합치는 게 맞는 거지. 왜 혼자서 다 부담을 하려고 그래? 지금이야 물론 내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사양할 수 있었겠지만 나중에라도 내가 임신을 하거나 육아휴직이라도 하게 되면 오빠가 대신 생활비를 충당해줘야 할 텐데 그때 내가 오빠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난 일을 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성취감도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 그렇게 모은 돈 내가 택한 남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쓴다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이러려고 열심히 일했구나라는 생각 들면서 오히려 뿌듯하지. 우리 결혼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해놨고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우리 힘내자. 서로 힘을 합치면 뭔들 못하겠어. 그렇지? 알겠어, 승아야.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괜한 자격지심에 빠져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 승아가 해준 얘기 꼭 명심하고 다신 그런 말 하지 않을게. 날 이렇게 지켜 세워주는 사람은 우리 승아밖에 없을 거야. 항상 늘 고맙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빠. 어머, 우리 빨리 회사 들어가야 하지 않아? 얘기하느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 줄도 몰랐네. 오빠, 나머지는 이따 집에서 다시 얘기하고 빨리 들어가자. 몇 주 뒤. 윤대리 한 주임 언제까지 병가였지? 지금 한 일주일째 된 것 같은데 말이야. 아, 오늘 진료받아봐야 한다고 하던데 연락해볼까요? 아니야. 아파서 입원해 있는 사람 눈치 주는 것도 아니고 굳이 연락까지 할 건 없지. 결혼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인지. 결혼해서 잘 살려고 액대 맞는 건가? 허허. 그나저나 윤대리도 걱정 많이 되겠네. 요즘 끝물이긴 해도 전염병 때문에 면회도 안 되고 한 주임 입원으로 처리할 밀린 일도 많아서 못 본 지 꽤 됐겠어. 그래서 거의 통화만 주고받는데 그마저도 제가 집에 가면 자느라 바빠서 잘 못해요. 애도 아니고 핸드폰 보다가 차가 오는 걸 못 봐서 교통사고 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그 전화 받고 놀란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 그것 때문에 다들 함주인님 몫의 일까지 해야 하고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허허, 너무 뭐라 하지 말게나. 이래서 윤대리 보고 FM이다, 칼이다, 뭐다 하는 거 아니겠어? 한 주임이 사고 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당사자는 오죽하겠어. 아마 병실에 누워있어도 편하게 못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정도도 못 해주는 사이도 아니고 말이야. 허허. 그러니 윤대리가 나중에라도 한 주임이랑 통화하면 회사는 걱정하지 말고 건강 챙기라고 안부나 전해줘. 아, 저는 저희 때문에 괜히 패 끼치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그러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과장님. 이따 통화하면 꼭 해드릴게요. 그나저나 김 팀장님이 커피 한잔 하러 가자고 하시는 것 같길래 같이 마시려고 왔는데 안 오시네요? 어디 가셨어요? 그러고 보니 다들 어디 갔지? 분명히 김 팀장이 아까 햇살이 따뜻해서 그런지 오늘따라 피곤하다면서 커피라도 한 잔 먹자는 핑계 대면서 이쪽으로 가길래 왔는데 윤대리밖에 없어가지고 한 주임 얘기 물어본 거였거든. 어디 들렸다가 오는 건가? 허허, 뭐 있는 것 같았는데 와보니 윤대리밖에 없네. 뭐 어디 들렸다가 오겠지. 허허. 아, 그래요? 혜지 씨랑 수미 씨도 요즘 마주치기 힘든 것 같고 무슨 일 있나? 어허, 우리 회사 해피바이러스인데 이름 무슨. 회사 출근하기가 무섭게 두 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안 보일 리가 없지. 윤대리가 일에 몰두하느라 못 본 거겠지. 허허. 아이고, 갑자기 커피를 마셔서 그런가 바로 신호가 오네. 이래서 나이는 못 속인다니까. 허허. 윤대리, 나 화장실 들렸다 갈 테니까 쉬다 가. 팀장님, 아까 커피 드시러 가신 데서 따라왔더니 왜 이제야 오세요? 승아 씨, 아직 있었구나. 아니, 갑자기 커피가 안 먹고 싶어져서 난 신경 쓰지 말고 승아 씨 피곤하면 좀 쉬다 나와. 내가 나갈게. 네?
아니요, 팀장님, 잠시만요. 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아니지, 여기 아니, 커피 드시는구나. 혜지씨, 티나게 왜 이래? 윤 대리님, 커피 드세요. 혜지씨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가 사람이 있으니까 놀랐나봐요. 탕비실에서 마주친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이렇게 놀라요? 누가 보면 내가 혜지씨 탕비실 오면 혼내는 사람인 줄 알겠네. 나 한 잔 더 타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타줄까요? 아니에요, 대리님. 안 그래도 힘드실 텐데 뭐하러. 제가 탈게요. 그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제발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잠깐만요. 다들 진짜 이상하네? 이 정도면 내가 잘못 느낀 게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혹시 한주인님 병가 내셔서 업무량이 늘어나서 그러신 거라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맡아서 할 테니까 스스럼 없이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저희 때문에 패 끼쳐서 죄송하다고 생각했으니 전 그렇게 하신다 해도 불만 없어요. 아니, 윤대리 그거 진짜 오해야. 이걸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윤대리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가 오늘 외근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보면 안 될 사람을 봐버린 것 같거든. 근데 이걸 윤대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하나 여러 생각이 섞여서 윤대리를 볼 수가 있어야지. 팀장님,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전 차라리 뭐든지 다 말해주시는 게 나아요. 혜지 씨랑 수미 씨도 마찬가지고. 그럼 얘기하는 순간은 껄끄러울 수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끼리 오해는 안 하게 되잖아요. 얘기를 듣고 나선 제 몫이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해 주세요. 알겠어. 사실 아까 봤다는 사람 한주임이었어. 아파서 병가까지 낸 사람이 왜 밖에 있나 해서 재차 확인을 했는데 내가 가는 거래처로 들어가더라. 누굴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한주임이 거기 아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 우리 회사 초창기 때 거래하던 곳이니까 이상하다 싶었는데 좀 어려 보이는 어떤 여자가 나오더라고. 아무리 외동이라고 해도 사촌 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선뜻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려웠어. 아니요, 한주임 외동 맞고 제가 아는 한 사촌 동생도 없어요. 그리고 설령 제가 모르는 동생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나서 회사에 병가 내고 입원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여자를 만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혹시 그 여자분이 이분 맞으세요? 수미 씨랑 며칠 전에 퇴근하고 간단히 저녁 먹으러 갔다가 보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사진만 찍어뒀거든요. 어머, 맞아. 이 사람 맞았어. 알아보니까 거래처 회사에 재작년에 입사한 직원이라던데 동생도 아니면 한주임이랑 도대체 어떻게 하는 사람이지? 사실 한주인님이 프로포즈 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동네에서도 몇 번 본 것 같았는데 긴가민가 하기도 했고 차라리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 억지로 넘기려 했었거든요. 회사에서 보면 윤대림님과 한주인님의 사이에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혜지 씨랑 저녁 먹으러 갔을 때는 꽤 오랜 시간을 같은 장소에 있어서 그런지 느껴지는 분위기가 좀 데이트하는 남녀 같아서, 그래서 일단 사진은 찍어뒀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저희끼리 계속 윤대리님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머, 왠지 보통 사이가 아닐 것 같더라니 데이트가 웬 말이야? 세상에 윤대리한테 어땠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한주임이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 게다가 다른 거짓말도 아니고 사람들 다 걱정하게 교통사고 나서 입원이라니. 내가 보고 들은 게 맞는 건지 믿을 수가 없다 진짜. 밥 먹는 동안 주고받은 얘기 들어보니 잠깐 만난 것 같진 않는데 평소에 연락도 계속 주고받은 것 같더라고요. 윤대리님은 아무런 눈치 못 채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 오는 줄도 모르고 핸드폰만 보고 있길래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뭐라 하니까 과민 반응 보여서 놀랐는데 혼자 찔려서 그랬나 보네요. 지금 보면 전화는 꼭 나가서 보고 집을 합쳤는데도 퇴근을 따로 한다는 등 이상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정말 이 사람은 나한테 진심이라 생각했으니까 의심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너무 말하는 대로만 믿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우리도 이렇게 믿기 힘든데 윤대리는 오죽하겠어?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하나 계속 눈치를 봤던 거고. 그나저나 결혼 앞두고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어떡해. 돈 없고 능력 없는 건 그러려니 하겠지만 여자 문제는 다르죠. 모르면 몰랐지 알면서도 그딴 놈한테 맡기면 인생 망칠 게 뻔한데 결혼할 생각 절대 없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믿고 알아볼 생각도 안 해봤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일도 없고 이 정도로 꼬리 밟히게 흘리고 다녔으면 분명히 증거 나올 거예요.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긴 하죠. 지금까지는 윤대리님이 그런 생각을 안 하셨던 거지만 마음 먹으신 이상 지금처럼 한주인님이 원하는 대로 될 리가 없죠. 한주인님이 어떻게 윤대리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물론 지금은 자기가 더 위에 있고 다 속이고 있다 생각할 테지만. 아니, 윤대리 이미 신혼집 구해서 집도 합쳤고 저번에 신혼여행 예약까지 해놨다며. 어? 식장이며 뭐며 다 진행되어 있는 상태 아니야? 지금 와서 갑자기 취소하면 위약금이며 뭐며 문제가 많을 텐데 어떻게 하려 그래. 한주임보다 윤대리가 더 많이 돈 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 한주임 때문이라도 그 돈 다 날린다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서 어떡한다니.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윤대리님이 대부분 감당을 하다니. 이건 진짜 누굴 위한 결혼이냐고요. 프로포즈할 때 구구절절 읊조렸던 멘트가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윤대리님 절대 그냥 돈 날리시면 안 돼요. 적어도 한 방 먹여줘야 한다고요. 아셨죠? 이럴 때 쓰려고 모은 건 맞지만 저딴 놈한테 쓸 순 없죠. 결혼할 여자까지 버리고 많은 사람을 농락하면서 바람핀 놈의 최후가 뭔지 본때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데 한주임이 회사에 복귀해도 일단 아는 체 하지 말고 평소대로 대해주세요. 원래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추락해야 더 낮은 곳까지 추락한다고. 제가 모든 준비가 끝날 때까진 지 세상이라 생각하면 충분하게 즐기게 해주고 싶으니까요. 혜지 씨는 아까 그 사진 저한테 전송 좀 해주시고 팀장님은 한주임을 만난 거래처가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과장님께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어, 윤대리. 우리가 있는 힘껏 도와줄게. 그런 놈은 가만히 둬선 안 된다고. 마음 같아선 복귀하는 날 욕 한 바가지 끼얹고 내쫓아버리고 싶지만 윤대리 말대로 평소처럼 대해보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다시 현재. 뭐라고? 너 지금 한 말 다 사실이야? 책임질 수 있어? 말이 뭐가 필요하겠니? 못 믿겠으면 네 눈으로 직접 봐. 자, 여기 사진. 날짜 보면 알겠지만 얼마 전이야. 집까지 수백 번도 더 넘게 들락날락거리는데 진심은 무슨 진심? 진짜 그 진심을 알고 싶었으면 내가 아니라 사진 속에 있는 여자를 찾아갔어야지. 거기서 임신한 배를 보여주던 머리채를 잡던 네 마음대로 하고 아무 상관없는 나는 제발 좀 놔줄래? 혼자 못 가겠으면 친절하게 그 여자 회사까지 데려다 줄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말해. 당장이라도 같이 가줄 테니까. 말도 안 돼. 주승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합성 사진이 아니라 진짜 사진인 거 맞아?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구길래 어디서 나타난 거냐고. 너희 같이 사는데 나 만나는 시간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여자까지? 이게 가능한 일이야? 가능한지 안 한지는 내가 아니라 애 아빠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내가 이 정도로 알려줬으면 그 후의 일은 직접 알아서 해.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심보야 뭐야. 어디까지 내가 해줘야 하니? 너랑 나를 포함해 3명을 만나던 4명을 만나던 한주승이란 새끼한테 진심을 바라지 마. 난 어차피 결혼 엎을 생각으로 소송까지 준비 중이야. 너까지 끌려가기 싫으면 방해하지 마. 분명히 경고했어. 끝까지 한주승을 택하고 싶어서 그 여자랑 단판을 짓던 뭘 하던 나랑 상관없으니까 네 살 길은 네가 찾아. 다음 날. 윤승아 어딨어? 당장 나와. 누구세요? 보안팀 밖에 안 계세요? 아니, 누구신데 남의 사무실에 다짜고짜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요? 뭐야? 넌 됐고 윤승아랑 한주승 나오라 해. 안 나오면 다 뒤집어 엎어버릴 테니까 당장 나오라고.
제대로 사자 대면을 해서 결판을 지어. 그러기 전까진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테니까. 누나! 현주야, 너까진 여긴 어떻게? 오빠, 이 여자가 우리 회사까지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뭘 하는 줄 알아? 오빠가 양다리도 아니고 3달에 걸친 파렴치한 인간이라면서 다 알면서도 그랬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 말이 다 사실이야? 현주야, 일단 여기 회사니까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야, 한주승! 넌 2년만 보이고 옆에 있는 나는 안 보이냐? 니에 가진 나는 안 보이냐고, 이 썩을 자식아! 아니 누나, 내가 다 설명할게. 여긴 회사잖아. 현주는 또 어떻게 알고 회사까지 찾아간 거야? 한주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회사가 무슨 자네 집 안방이야? 도대체 뭔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녔으면 여자들이 몰려와서 이런 행패를 부리냔 말이야. 나 원,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들이 우리 팀을 어떻게 보겠어?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한주인님, 회사에 우리 곧 결혼한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가 아닌 3명의 여자와 치정관계라고 광고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조용히 좀 시켜주실래요? 승아야, 너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머저리도 아니고 그걸 왜 모르죠? 교통사고로 병간에서 입원한다 해놓고 싸돌아 다닐 때 걸릴 거란 생각은 정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나 봐요? 차라리 제가 보기라도 했으면 조용히 끝내기라도 했겠지만 너무 대놓고 불륜을 즐기셔서 회사 직원들이 먼저 보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상간녀가 있다는 건 모르셨을 텐데 저분들이 직접 이렇게 찾아와 친절하게도 까발려 주시나 보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진짜 사고 났었고 아팠었어.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고 보니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지. 너도 일하느라 바빠서 집에 가면 잠자는 게 우선이었고. 호칭 똑바로 해주시죠, 한주인님. 저도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해서 사람 대접해드리는데 이렇게 흥분한 모습을 보이면 괜히 짜증이 나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본인을 낮추면서 비행기 태우더니 뒤에선 호박씨 까면서 칼 꽂으니 재미있으셨겠어요? 하나도 아닌 둘이라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설명을 아무리 한다 해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일인가요? 참, 남들은 돈 많은 남자한테 취집도 잘 가고 한다던데 이건 뭐 보잘것도 없는 놈 하나 취집시키는 셈이었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여기저기 씨 뿌리고 다니면서 앞에서 가증스럽게 온갖 아양을 다 떨었으니 남자 망신은 다 시키시네요. 다른 여자들 만나고 히덕거렸다는 것보다 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건 새치어로 뱉은 거짓말에 내가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그딴 머리를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는지. 승아야, 취집이라니. 너한테 한 말들 다 진심이었어. 너도 알고 있잖아. 내가 어디 가서 너 같은 여자를 만날 수 있겠어. 그냥 너무 대단한 너에 비해서 난 초라한 사람이니까 어딘가에서라도 자존감을 높이고 싶었어. 그래, 단지 그것뿐이었다고. 진짜야, 내 말을 좀 믿어줘. 오빠, 나한테는 결혼할 여자도 있었지만 헤어졌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같이 술 한잔 하다가 서로 속 얘기 털어놓고 헤어지기 전까지도 자존감 내려가고 우울했었는데 만난 기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하려 했지만 결국 그 여자가 바람나서 헤어졌다면서 울고불고 있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처음부터 날 속일 작정이었던 거야. 난 오빠가 정말 진실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상처 있는 사람을 내가 치료해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최지연이란 사람이 회사까지 찾아와서 임신했으니 포기하라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내가 아는 오빠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내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어떤 미친 여자가 와서 헛소리를 하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것도 모자라서 내 앞에서 윤승아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내려간 자존감 때문에 날 만나왔다는 소리를 한다고? 내가 진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오빠랑 미래를 그리면서 만나왔던 시간들을 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야, 너 지금 여기서 감성팔이 하냐? 나이도 제일 어린 게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만난 기간도 제일 짧은 것 같은데 네가 말할 군번이나 되니? 어린애가 맹랑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사람이 임신한 몸 이끌고 찾아가 얘기했으면 적당히 알아먹고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직접 봐야 믿을 것 같다면서 뻗팅기더니 보고도 말하는 꼬라지가 왜 그러니? 저기요. 길게 만났든 짧게 만났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임신한 몸으로 회사까지 찾아오는 게 잘한 짓이에요? 사람이 쪽팔린 것도 좀 알아야지. 그래서 무슨 애를 낳겠다고. 이래가지고 애한테 좋은 엄마나 될 수 있겠어요? 뭐야? 인연이 진짜. 임산부한테 막말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안 배웠냐? 그래놓고 회사에서 돈 벌어먹고 산다니. 그 회사도 참 말 안 해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다 얘. 내가 그나마 뱃속에 아이 때문에 좋게 넘어가려 하는데 계속 사람 긁어대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나대. 알겠어? 니까짓 게 끼라고 맞는 자리가 아니니까 제발 좀 입 다물고 짜져 있으라고! 야, 한주승, 넌 입 없냐? 윤승아한테는 나불나불 잘만거리더니 왜 우리한텐 아무 말이 없어? 막상 들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미치겠니? 즐길 건 다 즐기다가 결국 모아놓고 보니 돈 많고 능력 좋은 년이 제일 욕심나서 윤승아 붙들려고 하는 거야? 내 뱃속에 있는 니 애를 생각해, 이 나쁜 자식아! 아, 제발 누나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좀 하라고. 승아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쟤네들 진짜 미친년들이라니까. 쟤네가 하는 말들은 다 사실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냥 나랑 헤어지기 싫어서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거라니까. 지금 쟤네 말만 들었지 내 얘기는 듣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제발 나랑 얘기 좀 하자. 우리 결혼 준비 다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끝내려고 그래. 너랑 나랑 돈 묶여있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야. 신혼집도 이미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화났다고 해서 쉽게 엎을 수 없는 결혼이라고. 그러니까 흥분을 조금만 가라앉히고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이 손 안 놔? 지금까지 꼴에 같은 직장 동료라고 체면을 생각해서 최대한 존중해주고 있었는데 어디서 니까짓 게 더러운 손으로 내 손을 잡아? 뺨 갈기고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데 내 힘쓰는 것조차 아까워서 안 하는 거니까 아까처럼 옆에서 입 다물고 가만히 짜져 있어. 야, 윤승아! 그래, 내가 바람 폈다. 인정할게.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네가 진심으로 날 생각했다면 내가 왜 그랬는지 생각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 사람한테 변명할 기회는 줘야 할 거 아니냐고! 내가 왜 너한테 기회 같은 걸 줘야 하는데? 이거 알게 된 지도 시간이 꽤 지났는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 줄 아니? 너한테 일말의 정이나 기대 또는 미련 같은 게 남아서가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난 받은 건 두세 배를 불려서 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잖아? 뭣도 없는 놈이 하는 말을 의심하지 않고 돈이며 뭐며 내가 다 써서 결혼 준비까지 했는데 돌아오는 게 상간녀들이라면 돌려줘야지. 제대로 짓밟아 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을 뿐이야. 그때가 드디어 찾아온 거고. 뭐? 사람이 이 정도로 꼬리 내렸으면 얘기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말이나 해봐. 네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 야,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솔직히 너랑 내가 사귀는 사이였던 건 맞지만 우리가 결혼을 했니? 혼인신고는커녕 식도 올리지 않은 그냥 동거인들일 뿐인데 아무리 내가 바람을 폈다 한들 네가 어떻게 해서 날 짓밟을 건데? 넌 내가 여자랑 잠을 자든 살림을 차리든 아무것도 못해. 한 명을 만나던 10명을 만나던 넌 나한테 아무 짓도 못한다고. 하긴 월급 받아먹는 회사 일도 못하는 놈이 뭘 제대로 알고나 짓거리겠니? 요즘 시대 어느 시대인데 무식함이 독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당당한 건지. 네 말대로 우리가 결혼한 사이는 아니지. 법적으로도 아무런 사이도 아니고. 근데 이미 결혼하기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 다 드렸고 회사에서는 사내 커플이었다가 롱런에서 결혼까지 꼴이 난다고 소문이 쫙 나 있을 정도에 신혼집까지 미리 구해서 살림 합쳤잖아. 게다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화보 촬영, 청첩장 등 다 예약까지 해놓은 상태면 이런 걸 보고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 거야. 그건 알고 이렇게 떠드니? 내가 왜 다 알면서도 네가 이것저것 예약한답시고 내 돈 갖다 쓸 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을지 이제야 좀 감이 와? 아무리 법적으론 관계가 없다 해도 사실혼 관계에서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겐 꽤 처벌이 가능하더라고. 표정을 보니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나 보네. 그럼 그냥 지켜봐. 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행동으로 직접 보여줄 테니까. 야!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네가 좋아서 쓴 돈들이야.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와서 나한테 내놓으라고 하기라도 하려고? 내가 맨날 굽신거리니까 지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야, 내가 너한테 못해서 참고 존심도 없는 놈처럼 굴었던 것 같냐? 나한테 진짜 맞아볼래? 확 씨!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입니까? 여보세요? 보안팀. 지금 사내에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무단 출입했는데 방문 확인하고 들여보낸 겁니까? 당장 올라와서 끌고 나가세요. 당장!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여긴 어떻게... 이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주위를 좀 둘러보세요. 온 직원들이 당신네들 치정 문제 때문에 업무 방해까지 받고 있는 모습 안 보입니까? 직원들 포함 회사가 받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실 거죠?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저분들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저희도 어쩔 방도가 없어서 의도치 않게 소란을 피운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본부장님. 이 사건의 당사자이자 소동의 가해자로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증거들도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김 팀장님과 윤 대리가 왜 사과를 합니까? 한주임님, 제 말 똑바로 들으시죠. 사과할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순간마저 한 발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다니 정말 한심하고 실망스럽네요. 본 회사는 이 소동을 절대 가만히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직원은 회사의 얼굴인데 이런 망신을 시켰으니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네? 아니 본부장님, 이건 제 개인적인 사생활인데 이 일로 사적으로 책임을 지라면 지겠지만 회사에서 넘어가지 않는다뇨? 제가 회사 업무를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윤 대리님, 실적 좋고 인성 좋기로 소문나서 사람 보는 눈도 뛰어날 거라 기대했는데 아니네요. 윤 대리님에게 실망입니다. 경력, 직책, 업무 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내 곁에 누굴 두는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윤 대리님은 사람 보는 눈을 키우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이런 한심하고 비겁한 바람둥이 같은 놈에게 잘못 걸려 원하지도 않는 치정 스캔들에 휘말리고 사내의 소문 쫙 퍼지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소송을 준비한다니 응원하겠습니다. 직원을 보호하는 것도 회사의 의무이니 법적이든 금전적이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계속 사내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으니 보안팀 오면 정리들 하시죠. 더 이상의 소란은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결혼 비용 대라고 조르기라도 했나요? 전 오히려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괜찮다며 좋아하니 상관없다고 돈을 낸 건 윤승아였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바람을 폈다는 이유로 소송을 하겠다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 이대로 못 넘어간다고요. 윤승아, 소송이든 뭐든 할 수 있으면 어디 해봐. 나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테니까. 네가 하는데 나는 왜 못해? 나도 똑같이 할 거라고. 누가 이기나 어디 한번 지켜보자고. 그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예상하시겠죠? 이미 모든 대화 내용, 신혼집 사진과 서류, 주변인들의 인식 등의 증거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 전 한주승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결혼준비 비용 전액은 물론 신혼집과 혼수를 위해 입금한 금액들을 돌려달라고 했고 위약금은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 역시 요구했죠. 처음엔 본인이 내지 않은 돈까지 왜 본인이 돌려줘야 하냐면서 제 몫을 반환 요구해왔지만 당연히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들어갔던 제 돈은 물론 한주승이 낸 돈까지 싹 다 받았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까지 받았습니다. 제게 위자료로 다 물어주고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된 한주승은 회사에서도 잘렸습니다. 물론 이현주라는 거래처에서 일하던 어린 상간녀도 회사에 소문이 퍼져 반강제 퇴사하게 되었다네요. 잘된 일이죠. 갈 곳 없어진 한주승은 아이를 빌미 삼아 최지연에게 붙었다던데 서로의 밑바닥까지 다 본 것도 모자라 이현주에게도 고소를 당한 한주승과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아이를 위해 붙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서로에게 서로가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되는 벌을 받는 것 같아 괜히 속 시원하네요. 제 옆에서 챙겨주고 힘이 되어주는 분들이 없었다면 아마 많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버티고 다음 달에는 승진도 앞두고 있답니다. 그분들한테 많이 감사했다고 꼭 전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